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9회 짱박사 경제학 진도별 모의고사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네, 사람들을요 누적해서 여기다 이렇게 쭉 나타내요. 그래서 누적 인구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 수직축에는 이제 소득을 누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적 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형태가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해 가지고요 요거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형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곡선이 바로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고, 교차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위계수는 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니 하는 거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면적으로 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 로렌츠 곡선은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으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 누적 소득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아요. 오케이. 뭐 기억은 로렌츠 곡선을 바로 설명한 것이고, 니은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 곡선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그렇지. 여러분 로렌츠 곡선이 아주 불균등한 상태가 대각선에서 멀어져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하게 불균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요게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다. 그러니까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균등,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교차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위계수의 단점을 아니요.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바뀌었습니다. 로렌츠랑 진위가. 다음에 리을. 진위계수가 클수록,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불균등한 경우가 되면 노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이 되니까 베타 값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진위계수 값은 어떻게 돼요? 베타가 제로니까 알파분의 알파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불균등한 상태가 진위계수 값이 1이고요. 완전 균등한 상태는 대각선에 착각 달라붙으면 알파가 빵입니다. 자, 그럼 진위계수는 알파가 빵이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그거 제가 공식 그거 유일하게 암기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위계수는 클수록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불평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답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좀 볼게요. 다음은 X제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나타내는데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독점적 경쟁 아니겠습니까? 독점적 경쟁. 자, 그럼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이라는 특성이 같이 짬뽕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건데요. 살짝 비슷하게 그려봅시다. 수량이 있고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MR이 이렇게 있고요. MC가 이렇게 있는데, MC랑 MR이 같은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이렇게 하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죠. 이렇게.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요 점에 정확하게 평균 총 비용인 AC가 이렇게 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AC의 최소점을 MC가 관통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AC.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여기 A라고 그러면 생산량은 100이고요. 가격은 거기 보시면 50이고요. 자, 이랬을 때 A점에서 이렇게 접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P가 50인데요. 이게 그때 AC가 50하고 똑같잖아. 그럼 여러분 이윤함수를 살짝 보면 이거 바로 됩니까? P- AC 여기다 Q 이거잖아. P와 AC가 똑같으니까 이윤이 빵. 아, 장기균형 상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과 평균 총비용 AC는 동일하다. 맞고요. 기업은 100을 생산한다. 맞고요. 기업은 초과 설비를 보유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 총비용이다 라고 하면 단기 총비용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점인데 이만큼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초과 익세스 설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하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4번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업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은 일치한다. 지금 이윤극대 산출량에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B점에서는 MR = MC가 성립하고요. A점에서는 P가 AC랑 같고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8번 문제는요,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지대는 우리가 생산 요소를 보셔야 돼요. 노동이라고 할 게 원래 이제 토지 이런 거지만, 자, 노동의 공급이 있고요. 노동의 수요가 있잖아요. 여긴 임금이고, 점점점점. 그러면 노동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요거야. 이전 수입 이렇게 됩니다. 전용 수입. 근데 그거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노동자가 더 받게 되는 요 노란 색깔, 우리가 소위 생산자 잉여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요게 바로 경제적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제적 지대는요, 기본적으로 지대, 땅의 값이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유래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공급이, 원래 이제 경제적 지대는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보통 공급 곡선이,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공급 제한돼 있고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경제적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뭔가 가치를 창출할 만한 뭘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그래야 가치가 생깁니다. 아무튼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에서 유인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등장하게 된 게 준지대라니까요. 여러분, 준이라는 게 뭐예요? 준, 뭐뭐, 비슷하다 이 뜻이죠. 비스무리한, 거의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지대와 거의 비슷한. 자,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경제적 지대가 얻게 됐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요, 우리가 전체 얻게 된 이득 중에서, 총수입 중에서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그게 바로 준지대야.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TVC를 뺀 나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생산량 Q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AVC가 있고 AC가 있고 M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윤극대 산출량을 찾을 때 이게 P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얘가 전체 총수입 아니겠습니까? 총수입. 이 총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빼는 거야.
이게 느낌이 이전 수입, 전용 수입에 해당하는 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비용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이거고 얘는 이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빼요.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게 TVC가 된다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TVC. 나머지가 준지대지. 근데 여기 준지대 보면 여기 보면 얘랑 여기 차이 요거 있죠? 요게 뭐예요? 그래요. 잘 보시면 여기 AC고 AVC 그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TFC. TFC. 근데 이제 준지대는요. 여기서 이제 더 얹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을 뭐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요만큼 이윤 아니겠습니까? 이윤도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이 연두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이 이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준지대는요. 총 수입에서 총 가변 비용을 빼 그 나머지야. 근데 이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TFC와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준지대는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오케이. 다음 2번 준지대는 음액값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요게 준지대라고 그랬는데 장기에는 여기 보시면 TFC는 빵이 되고요. 그리고 이윤도 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기에는 이렇게 준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빵이 되겠지.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한번 보시면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 아니, 얘가 P가 여기 나와 있는 조업 중단점보다 훨씬 밑에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밑에. 이게 P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P1.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생산량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돼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총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변 비용마저 건질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준지대가 TR에서 T3를 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자, 고정 비용도 해소하지 못하는 총 수입이 총 가변 비용보다도 이거라면 오케이? TR이 TC, TVC보다 훨씬 더 작게 되면 이거이면 준지대 값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뭐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준지대는 이윤의 총 고정 비용을 더한 것이고 4번 경제적 지대는 요겁니다. 생산 요소가 받으려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요 이전 수입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경제적 지대는 비용 불변 산업에서 여러분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Constant return to scale 비용이 불변 산업이다. 이렇게 되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수평이란 뜻입니다.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일정하게 돼서 수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치. 얻게 되는 총 수입이 다 이전 수입이 돼서 경제적 지대는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잘 봐주세요. 출제는 자주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출제됐을 때 아예 손도 못 대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 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못 풀었을 때 불이타다 했을 때 우린 점수를 딸수 2배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성은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그런 근데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어떤 편익이나 그쵸? 시장 테두리 밖에서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줬습니다.
자, 혜택이나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때 대가를 주고받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외부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입할 때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수량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염물질 배기가스 얼마 이상 안 되면 아예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가격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구세 텍스가 있고 오염허가서, 오염허가서는 원래 이제 수량 통제이지만 이게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발급해 주는 것이죠.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격 통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이제 공적인 방법인데 사적인 해결 방법으로는요. 두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코즈 정리 있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 비용이 작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거래 비용이 거의 없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 또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염 배출권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그걸 구입하는 수요 공급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새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조세나 보조금을 줄 수 있고요.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나쁜 일을 했을 때 페널티를 가할 수도 있지만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이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조금이 잘했다라고 주는 건데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았다? 잘했네? 세금을 거두지 부과하지 않을게. 그 보조금 주는 거랑 똑같죠. 4번,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게 외부성의 유형 중에서 외부 불경제, 해로운 외부성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죠. 5번 보시면 외부성은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없다? 아니요. 소비 과정에서도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음주를 해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 부른다? 어떻게? 해로운 외부성이에요? 이로운 외부성이에요? 그게 보통은 해로운 외부성이죠. 돼지 멱다는 목소리로 막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난 가수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기보다는 누구지?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렇게 되면 또 이로운 외부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버스킹 한다 그러면 그건 이로운 외부성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A와 B의 수요 함수와 한계 비용에 대한 정보이다. 바람직한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면 여러분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아니 돈을 안 내도 배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근데 비경합성이 또 있죠. 경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성이 나오냐면 공공재와 관련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는 수직으로 합한다. 수직의 합.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으로 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요. 좀 이게 그래프를 좀 그려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 할 때 꺾일 때 굴절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걸 보셔야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P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P로 정리하시면 150 마이너스 3분의 1 Q 이렇게 되죠. 어차피 소비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P에는 지불하는 가격은 다르잖아, 공공재는. 그래서 P의 하점자는 있어야 되는데 Q, 소비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Q의 하점자는 없어도 돼요. 다음에 B, 요거는 거기 보시면 16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두 개 같이 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하게 되면 약간 이거 형태가 굴절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그림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면 310 마이너스 6으로 통분할게요. 6분의 3, 6분의 2 하면 6분의 5 Q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하면 MC랑 같아야 되는 거지. MC 이게 편익의 합이고요. MC 어떻게 돼 있습니까? MC가 3분의 1 Q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 Q가 이렇게 있을 때 PA가 150 마이너스 3분의 1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150이고요. 오케이? 여기가 450 이렇게 된단 말이지. 450. 여기는 150이고. 그 다음 이제 B에 나와 있는 형태는 160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20이 되고 여기가 160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으로 합한다라고 할 때는요.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수직으로 합하면 여기 두 개 더해서 여기 310 해가지고 이렇게 굴절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출제자 분께서 의도적으로 MC가 요 밑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MC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출제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MC가 되어 있으니까 최적 선택점이 어딥니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 구해야 될 겁니다.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공공재 최적 공급량 Q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240. 만약에 각각의 한계 비용 관련해서 얼마씩 가격을 부담하면 됩니까? 하면 이 240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각각의 PA와 PB를 구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수직에 합하는 거 간단한 거 말씀드렸는데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10회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